네, 안녕하십니까. 보험 정보로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뉴저지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특히 한인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니까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막 자본금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네. 소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 주위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뭐 화재가 났다든지 예, 그런데 예. 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거 참 몇십 년을 자기가 생명을 갖고 가정을 지킨 그런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럴 때마다 보험을 정확히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할 텐데 비즈니스 보험 중에 세탁소 보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예. 오늘 또 많이 하는 게 뭐 네일 뭐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약간 우리가 조금 적용해야 될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좀 위험한 요소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네일 살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일 살롱이나 아니면 헤어 살롱도 마찬가지고요. 예.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책임 보험 조항에서는 네. 전문적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네일 살롱이나 헤어 살롱 아니면 뭐 이발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손님들이 미용사나 이용사 아니면 뭐 네. 매니큐어리스트가 한 작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네. 소송을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어빌리티라 그러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은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조항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런 프로페셔널 라이어빌리티 조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항상 라이센스 취득한 자를 원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다 그러면 아마 클레임하실 때 해당 사람이 라이센스가 없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관계 속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를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 고소가 들어오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 고소에 대해서는 네.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어빌리티라는 네. 그 조항을 선택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결과물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뭐 손톱 네네. 뭐 매니큐어를 하다가 손톱에 상처가 났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머리에 상처가 났다든지 네네.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신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이거는 전문적인 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프로페셔널 라이어빌리티라는 조항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요즘 특히 이 보험업 네일 업계에는 그 화학 성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문제가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어쨌든 종업원들이 하루 내 일을 하면서 이 화학적인 그 문제 때문에 네.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어떤 보험도 들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종업원들이 업무 환경 때문에 네. 발생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워커스 컴펜세이션에서 다 커버를 해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즈니스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죠. 손님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보험에서 네. 되는 거고 종업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기 고용인 보험에 우리가 충분하게 가입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일 가게에서는 또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일 가게도 그것도 따로 그런 보험이 비즈니스 보험 안에서 또 분류가 되는 거죠. 예, 장비에 대한 리밋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자산 리밋을 선정을 할 때 항상 레코멘드를 하는 게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꾸민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어마운트를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가장 이제 뭐 완벽하게 부합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어마운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보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요즘에 이제 크게 책임 보험 부분하고 그리고 자산 보험 부분이 이제 결합이 많이 돼 있고요. 자산 보험 쪽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물건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 커버 받으시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화재 같은 것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해서 네. 소득에 대한 상실에 네, 대한 예. 보상에 네네.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보험, 자산이라는 것은 내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책임은 혹시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 네. 제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험사에 떠넘기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이에요. 요식업인데 식당은 어떨 때는 참 그 조금 많은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과의 그 문제 때문에.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그 한류 열풍에 따라서 그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한식 문화를 접하고 찾아오는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그 술이나 알코올이 결부가 되지 않은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 책임보험 쪽에서는 특별하게 뭐 추가적으로 가입하시거나 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으시고요. 네, 왜냐하면 예. 뭐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네. 소송이나 아니면 넘어져서 발생하는 소송들 네.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즈니스 일반 비즈니스 보험에서 커버를 똑같이,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 쪽에서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게 네. 그 음식물이 부패하고 썩는 거에 대한 아, 예, 그런 커버리지 조항이 있으신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정전이 돼서 네, 예, 예, 예. 뭐 냉장고 같은 게 그렇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네, 음식. 쉽게 부패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고기나 네. 아니면은 뭐 일반 무슨 뭐 야채나 네.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예, 네.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그게 어쨌든 본인이 그걸 확인해서 그 어느 정도인지 커버인지 이거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요즘은 사실은 그 이게 자연재해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 자주 그런 어느 지역에 따라 막 며칠씩 정전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식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치곤란한 그 음식들이 벌어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예. 만들어지겠군요.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네. 예. 그리고 아까 그러면은 그 주류 만일에 리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네. 책임보험에서 대표적으로 커버를 해주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가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술을 파시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프집 네네,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그 술에 대한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리커 라이어빌리티라고 부르는데 따로 네. 보험을 그거는 따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리커 음. 라이어빌리티도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갈릴 수가 있는데 항상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손님들끼리 싸우다가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예. 많은 리커 라이어빌리티의 그 네. 커버하지 않는 조항 중에 하나가 싸움으로 인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싸움까지도 커버해 주는 분명한 그 네. 팔러시를 파는 곳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 예.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식당에서도 이제 그 술을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 그 고객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뭐 서로 싸우고 술 네. 때문에 네.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여러분께서 미리 좀 그걸 따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모르고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술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 네.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술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그런 그 소송이 제기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술을 그만 팔아야 되는데 분명히 저 친구는 음주운전하고 가서 위험할 것 같은데도 파는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술의 그 전체적인 거에 관련된 보험도 어떤 커버가 네. 되고 있나요? 그런 거기 네. 전체적인 거에 관련된 게 네. 이제 리커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렇군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 거기에 뭐 다 싸움이든지 네. 아니면 술을 그만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네. 예, 그랬을 경우에 들어오는 소송들에 대한 모든 게 리커 라이어빌리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쨌든 식당을 운영하시던 그 술을 판매할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은 이
주류 이 보험도 꼭 챙겨서 들으셔야지 본인이 만일에 대비한 사고의 노출에 좀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한인 업소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BYOB 예. 본인 술을 들고 들어와서 예. 마시는 그런 글쎄요 말이죠.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이 BYOB도 충분히 리커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그 위험도가 많이 노출이 돼 있으시니까 예, 그 BYOB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리커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그 경각을 좀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 그분은 나는 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다가 아니고 그런 분도 네. 일단 들어오는 고객의 그 모든 것을 신경 써서 보험을 드는 게 좋다는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는 뭐 술을 안 판매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그 일단은 술이 안에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보험을 좀 신경 써서 네,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 일단 술 소비를 네. 손님께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완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